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한때는 무대 위에 소프라노였지만 이제는 12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궁전 속의 고요한 그림자가 된 여인. 자유도 없고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하죠. 도대체 리설주는 진짜 누구일까요? 왜 그녀의 과거는 지워져야만 했을까요? 선택받은 동반자일까요? 아니면 명품 힐을 신은 수감자일까요? 그녀의 이름은 리설주입니다. 처음부터 그녀의 세상은 우아함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울림이 가득한 홀에서 피아노를 연주했고, 엘리트 코스로 알려진 금성제이 중학교 시절에는 발레로 하루를 시작해 권력층을 위한 세련된 공연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죠. 따뜻하면서도 절제된 그녀의 목소리는 일찍부터 돋보였습니다. 10대 시절에는 북한의 국가지원예술단이자 정치적 상징성이 큰 은하수 관현악단에 입단했습니다. 전직 한국정보 당국자들에 따르면 당시 김정은은 이미 배우자 후보들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찾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징성이었습니다. 우아함, 그리고 통제 가능성 말이죠. 훈련된 품격과 말없는 규율을 갖춘 리설주는 그 이미지에 완벽히 부합했습니다. 그녀는 선택된 것일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지운 것일까요? 2005년 8월, 희망이라는 희귀한 감정을 실은 열차가 비무장지대를 건넜습니다.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를 위해 한국 인천으로 파견된 100여 명의 북한 응원단 사이에서 리설주는 단연 돋보였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작은 인공기를 흔들던 그녀는 군대처럼 정교하게 응원했습니다. 조선일보와 같은 한국 언론조차 그녀의 존재를 주목하며 공식 석상에서 카리스마 있고 침착하며 묘한 매력을 풍긴다고 묘사했죠. 그것이 그녀가 북한 밖에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후 2005년 당시 응원단원 중 상당수가 귀국 후 엄격한 감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에게 과도하게 친절했다는 이유로 조용히 재배치되거나 구금된 이들도 있었죠. 하지만 리설주의 운명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냥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북한 최고위층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대중 앞에서 격리된 채 선택되었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입을 막았다고 생각하죠. 7년 동안 그녀의 과거는 닦여나갔고 미래는 새로 쓰였습니다. 그녀의 의지였을까요? 아니면 선택권 없는 결정에 갇힌 것일까요? 사라진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장에서 그녀가 돌아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녀가 아닙니다. 2012년 7월, 평양의 새로운 유원지 중공식에서 김정은 옆에 조용히 서 있는 그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켜보던 이들에게 질문은 그녀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녀가 무엇이 되었는가였습니다. 눈빛이 초롱초롱하던 응원단원도, 희망에 찬 은하수 관현악단에 젊은 소프라노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베이지색 샤넬 스타일 정장을 입고 윤기나게 세팅된 머리에 속내를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박물관 전시품처럼 모은 두 손, 그리고 정지된 듯 우아하고 통제된 표정뿐이었죠. 며칠 후 북한 관영 매체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녀를 김정은 원수의 부인 리설주 동지로 소개했습니다. 더 이상의 세부 사항도, 배경 설명도, 과거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오직 직함뿐이었죠. 그 순간부터 모든 등장은 마지막 디테일까지 정교하게 기획된 공연이 되었습니다. 유럽 명품 하우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그녀의 옷차림은 주변 관리들의 회색 제복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공연장을 감동시키던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공개 연설도, 녹취된 인터뷰도, 어떤 성명도 없었습니다. 속삭임조차 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그 정적 속에 노래하던 소녀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까요? 분석을 이어가기 전에 영상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12제곱킬로미터, 김정은의 거대한 사저인 룡성 관저의 크기입니다. 평양 외곽에 위치한 이곳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높은 담장과 겹겹이 쌓인 무장 경비. 전기 울타리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보면 이곳은 호화 리조트 같습니다. 실내 수영장, 테니스장, 분수, 승마장, 그리고 전국의 비밀 별장으로 연결되는 전용 철로까지 갖추고 있죠. 내부는 광택이 나는 대리석 바닥으로 빛납니다. 테이블은 진짜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고 지하 창고에는 수입 와인이 가득하며 언제든 이용 가능한 맞춤형 스파가 있습니다. 국가 공급망을 잘 아는 탈북자들에 따르면 매주 중국에서 신선한 바닷가재가 공수된다고 합니다. 김정일의 전직 경호원이었던 이영국 씨는 밖에서 보면 낙원이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가족조차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리설주는 승인 없이는 전화기조차 들 수 없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기록되고 대화는 도청됩니다. 북한을 탈출한 전직 경호원들에 따르면 공식 행사 중에는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허락을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입는 옷조차 국가 스타일리스트가 결정합니다. 고개의 각도까지 철저히 계산된 이미지죠. 모든 미소는 신호이고 모든 시선은 계산입니다. 샹들리에와 향수, 희귀한 예술품으로 가득한 집에 살지만 허가 없이는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친구도, 전화도, 자유도 없습니다. 풍요로움이 감옥이 된 이곳을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말이 곧 죽음이 되는 궁전에서 말하지 않고 살아남을 자는 누구일까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등장합니다. 차분하고 날카로우며 서리처럼 차갑습니다. 그녀는 말을 아끼지만 입을 열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2020년 이후 그녀는 그림자처럼 권력의 핵심으로 올라섰습니다. 2025년 현재 그녀는 내부 선전, 대외 성명, 심지어 핵 위협 신호까지 관장하며 실질적인 2인자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제 그녀를 명실상부한 부지도자로 지칭합니다.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2024년 분석에 따르면 리설주는 꽃이고 김여정은 칼입니다. 두 사람은 정서적 통제와 전략적 통제라는 두 극단을 상징하죠. 그들의 전장은 침묵과 미묘한 움직임, 그리고 냉혹한 인식의 싸움입니다. 어느 해에는 내부 직원들 사이에 리설주의 과거를 비방하며 그녀가 부적절하고 불순하다고 비난하는 전단이 의문의 경로로 유포되었습니다. 또 다른 해에는 리설주의 최측근 메이드 2명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설명도, 복귀도 없었죠. 김여정의 소행이었을까요? 아무도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하지만 그녀의 눈 밖에 나면 안 된다는 것은 모두가 압니다. 2022년 리설주를 너무 공개적으로 찬양했던 고위 외교관의 부인이 중국 접경 지역의 노동 수용소로 조용히 보내졌습니다. 리설주는 최고 지도자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서조차 자유롭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생존은 권력이 아니라 절제에 달려 있습니다. 반면 김여정은 국제 행사에서 연설하고 국가적 대응을 지시하며 오빠를 대신해 핵 위협을 가합니다. 두 여인, 하나의 침묵의 왕좌, 부드러움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혈통이 운명을 결정하는 나라에서 한 아이가 이미 북한의 다음 통치자로 낙점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주애, 김정은과 리설주의 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지만 최근의 등장은 북한이 최초의 여성 최고 지도자를 육성하고 있는가라는 깊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22년 말부터 주애는 주요 무기시험과 국가행사에 아버지 곁을 지키며 15번 이상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맞춤 코트와 광택 나는 구두를 신고 아버지의 자세와 침착함을 그대로 흉내내며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룡성 관저의 벽 안에서 주애는 여러 외국어를 공부하고 승마를 연습하며 스키와 외교 에티켓을 익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구 엘리트 교육을 모델로 삼았지만 정권에 의해 철저히 통제된 교육이죠. 그녀의 일상은 평범한 특권이 아니라 준비 과정입니다. 반 친구도, 운동장도 없습니다. 오직 개인 튜터 집단과 군사 교관들 뿐입니다. 모든 수업은 계산되어 있고 모든 몸짓은 연습된 것입니다.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리설주는 주애의 삶에서 공포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유일한 영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황금빛 요새 안에서 리설주는 딸에게 명령에 따라 웃는 법, 떨림없이 시선을 유지하는 법,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말하지 않고 대화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권력자의 곁을 지키는 리설주. 하지만 그녀는 사랑을 느낄 자유라도 있을까요? 리설주에게 김정은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결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할입니다. 세상을 향해 보여주기 위한 정교하게 기획된 단합의 퍼포먼스죠. 최고 지도자의 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발된 젊은 여성 집단인 이른바 기쁨조에 대한 소문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 조직에 대한 보고는 김정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탈북자와 내부 관계자들은 이것이 세대를 거쳐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만 소문은 조용하면서도 확고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설주는 그 소문이 사실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연회장에서, 발코니에서, 미사일과 행진하는 군대 앞에서 그녀는 자신이 남편의 유일한 동반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권력은 환상이며 영향력은 외면에 국한됩니다. 그녀의 감정은 실크 옷감과 의존 뒤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 자리를 지킵니다. 북한에서 머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이혼도, 대항도 없습니다. 오직 침묵뿐입니다. 존경받는 퍼스트 레이디가 되기 전 리설주에게는 삶이 있었습니다. 관현악단 프로그램에 적혀 있던 이름, 애국 공연에 등장하던 얼굴, 관중을 기립하게 했던 목소리가 있었죠. 이제 그 과거에 대한 공식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다녔던 음악 학교는 언급되지 않고 초기 공연 기록은 삭제되었습니다. 2012년 이전의 사진들도 사라졌습니다. 탈북자들과 분석가들은 그녀가 김정은의 아내로 소개된 후 북한 미디어 아카이브가 수정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학생, 공연자, 개인으로서의 그녀를 증명하는 모든 흔적은 결점 없는 정권에 침묵하는 우아한 상징이라는 새로운 버전을 만들기 위해 지워졌습니다. 전직 미국 정보 당국자이자 한국 전문가인 정박 박사는 그녀는 이전 정체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재브랜딩되었다며 북한 엘리트 계층에서 정체성은 정권이 말하는 대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궁전 안에서 리설주는 이름으로만 존재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기억조차 흐릿해지기 시작하죠. 그녀는 과거에 소녀에 대해 말할 수 없고 누군가 상기시켜서도 안 됩니다. 군에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오빠를 포함한 가족들조차 철저한 감시와 침묵 속의 그림자로 남아 있습니다. 침묵이 안전이고 복종이 생존인 세상에서 리설주에게 남은 마지막 삶의 이유는 딸 김주애입니다. 김주애는 2022 연말 이후 주요 미사일 발사장을 포함해 10차례 이상 대중 앞에 나타났습니다. 2025 년 1월 그녀는 무기시설 개건 현장에 김정은과 동행해 전 세계 분석가들을 놀라게 할 만큼 차분하고 통제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불과 12살 정도의 나이에 그녀는 북한의 통제된 언론으로부터 존경하는 자제분, 제일로 사랑하시는 자제분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리설주는 딸에게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지 않고 웃는 법, 권력 옆에서 떨지 않고 걷는 법, 적절한 순간에 고개를 끄덕이되 결코 먼저 말하지 않는 법을 가르칩니다. 한 한국 정보 분석가는 리설주는 이 세상이 딸에게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며 그래서 자신이 했던 것보다 더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조용히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교육은 단순히 의전에 그치지 않습니다.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어머니를 10년 넘게 가둔 바로 그 궁전 문 안에서 외국어와 외교 시나리오, 심지어 군사 전략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그녀의 머리를 훈련시킬 때 리설주는 딸의 마음을 훈련시킵니다. 리설주 자신이 더 이상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들, 즉 보고 느끼고 선택하는 능력이 없다면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조용히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반역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조 활동입니다.
결점 없는 미소, 차가운 손, 정지된 표정 뒤에 한때 노래했던 소녀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까요? 매일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그녀의 얼굴을 봅니다. 열병식 TV 화면에서, 문화행사의 초상화에서 말이죠. 우아하고 손때 묻지 않은 그녀의 이미지는 완벽함의 워터마크처럼 관영 매체를 떠다닙니다. 하지만 대중이 그녀를 더 많이 볼수록 리설주 자신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공연을 하지 않습니다. 대중 앞에서의 목소리도, 개인적인 이야기도, 인터뷰도, 전기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마지막 확인된 행보는 2025년사 월 미사일 기지였는데, 장거리 무기가 지나가는 동안 김정은과 딸 옆에서 차분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 모든 부분은 상징을 위해 다시 쓰였습니다. 우아함의 상징, 충성심의 상징, 그리고 통제의 상징으로 말이죠. 이름과 기억. 목소리를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샤넬 수트와 연출된 손짓, 기획된 모습 아래에는 한때 무대에 서서 사람들에게 진실한 감정을 전했던 소녀의 불꽃이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는 선전은 완벽한 우상을 요구하지만 인간은 영원히 상징으로 살 수 없다. 결국 부서지기 마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 리설주가 처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여왕도, 죄수도 아닌 사진 속의 유령처럼 영원히 보이지만 결코 진실로 이해받지 못하는 존재 말이죠.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군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녀를 보았고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떨림이나 질문 혹은 작은 이해의 불꽃을 일으켰다면 댓글로 점 하나라도 남겨주세요. 아니면 감사의 인사도 좋고 나도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조용한 표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리설주의 과거 활동이나 북한의 의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드릴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